안녕하세요. 듣개소리TV의 이진아입니다. 2018년 12월 28일 경남도지사 김경수에 대한 그 결심 구형이 있었는데요. 드루킹 김동원과 공모해서 대선 전에 댓글 조작을 벌인 건으로 이제 기소돼 있다가 이번에 오늘 구형을 받은 거죠. 그 컴퓨터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을 때렸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치인이 선거 지원 명목으로 사조직을 접촉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그 조직의 요구에 외교 간직을 제안한 사안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뭐 저희한테는 외교 간직을 요구했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대통령을 내쫓게 되는 그 촛불들의 여론을 형성했다는 거하고 그러면서 뭐 이제 그 경선 작년 뭐 경선 대선을 이끌게 된 이런 댓글을 조작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분노를 하고 있었던 그런 재판이었었죠. 그러면서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며 엄밀한 요구에 휘둘린 형태는 개탄스럽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사라져야 될 병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3번이나 드루킹 일단 드루킹의 모임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 있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 파주 시민의 안위를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출판계를 살피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찾아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김경수가 선택해서 스스로 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연관성이 이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016년 12월 달부터 사실 뭐 이거보다 더 훨씬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김지사를 김경수를 만나고 나서 후부터 이런 뭐 자기네 말로는 썬풀이라고 하지만 썬풀 운동을 해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김경수를 만나고 나서는 조금 더 정치적으로 뭐 자기 그 김경수가 원했던 그 URL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뭐 오늘 특검이 얘기한 이렇게 명시적인 2016년 12월 달보다는 훨씬 더 그 전부터 이런 작업은 해왔던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 2018년 2월 사이에 킹크랩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기사 81,623개의 댓글 141만 643개의 총 9,971만 뭐 이렇게 숫자에 공감 비공감을 누른 그런 끈을 이런 걸 저질렀었죠. 참 오전에 둘리라는 닉을 가지고 있는 우경민이라는 직원을 다시 불렀어요. 그 강기대라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가 있는데 여기에 그 킹크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한 날짜를 표시를 좀 해놨어요. 그리고 뭐 그 중간중간에 제품 개발하면서 그런 날짜도 표시해놨고 그래서 그 날짜를 짚어가면서 검사가 신문을 좀 했는데 대체로 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우경민이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했고 강기대하고 수차례 개발 회의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또 다른 한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2016년 10월 16일에 처음 개발 회의 다이어리에 2016년 10월 16일 처음 개발 회의를 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2016년 10월 18일에서 2016년 11월 30일까지 로그인 했다는 그 뭐 포렌식 자료 같은 걸 보여주면서 신문을 했는데 6개 단계로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저는 뭐 그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2016년 11월 9일 이날이 김경수가 두 번째로 산채를 방문한 날이에요. 그러면서 그날 로그인 시연 당일 김동원한테 보여준 내용이냐 이제 이렇게 좀 물었고 그러면서 그 김경수가 산채 방문하기 전에 시연한 거냐고 물으니까 이 우경민이가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날 이제 피고인 김경수가 떠나자마자 킹크랩을 개발한 이유는 이렇게 또 이제 검사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동원이 빨리 개발하라고 지시를 했었다. 시연 후 저녁 시간에 또 이제 계속 개발하니까 빨리 개발하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제 그러면서 김동훈이가 허락을 받았다. 빨리 하라고 해서 개발하게 됐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피고인이 떠나고 나서 킹크랩 개발을 앞당기라고 했나? 그러면서 그 이후 아이디 하나만 사용한 이유는 이제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디 3개로 했을 때 걸리적거리니까 한 개를 아이디로만 접속을 했다. 일단은 이제 김경수가 왔다 가서 허락을 받았으니까 3개로 가지고 시연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나로 해서 속도감을 이제 내려고 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나니까 변호사가 신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검찰이 페이지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내내 대답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기 전에 특검하고 만났나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변호사가 기억력이 좋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으니까 내가 다시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몇 개 질문을 했는데 저는 좀 알아듣기는 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뭐 1월 24일 김동훈이 킹크랩을 뭐 300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제가 잘 못 알아듣겠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2차 이제 11월 9일 날 방문했을 때 이 친구들이 프로토타입 아직 그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프로토타입이라 개념은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100%의 응답률이 나와야 되는데 한 80% 정도밖에 응답률이 안 나오는 이 상태가 그런 거지 프로그램 자체가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들이 계속 2차 개발이 2차 버전이 완성 안 된 상태이지 않냐. 그러면서 2차 버전은 휴대폰이 필요 없는 거냐 뭐 이렇게 묻는 것도 있었고 2차 버전을 개발하는데 김동훈 허가를 받았다고 하던가요? 이제 이렇게 이제 오경민한테 물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들은 적이 없다. 그러는데 이 친구 하는 얘기는 그 2차 버전의 피고인의 허가가 없는데 이게 비용 문제가 아니고 어떤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태여 뭐 걔네 허가를 필요치 않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창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도 조금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11월 4일 아이디가 세 개 아이디 중에서 그 중에 하나 이제 끝 자릿수가 4, 5일로 끝나는 걸로 시험을 해봤는데 단계별로 시연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아이디 452나 24나 뭐 444를 가지고 있는 아이디로 순차적으로 구동되는지 또 PC로 되는지 이런 거를 아마 시연해봤다고 그러면서 2016년 11월 7일까지는 프로토타입이 안정적으로 구동되는지를 시연해봤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 우경민이가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에 시연 내용으로 구동을 했냐고 이렇게 이제 물었었어요. 예. 그러면서 뭐 16분 정도 구동을 했고 일부만 시연을 했고 핸드폰을 들고 나서 자기 자리에서 전원을 켜고 뭐 이렇게 3개 아이디로 순차적으로 기계가 돌아가도록 한번 작동을 해봤었다.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라 저는 좀 알아들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지루한 이런 못 알아듣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방청객으로 앉아있던 저희들이나 기자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뭐 졸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재판이 12시 30분에 반에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변호사들이 최후 변론을 하는데 PT로 자료를 보여주면서 하는데 엄청 지루했었어요. 그게 또 이제 이 변호사가 굉장히 또박또박 느리게 천천히 엄청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 이제 성청하고 좀 제재를 하기도 했어요. 예정된 시간보다 처음에 이제 그 변호사들이 예상을 했던 시간보다 엄청 많이 늦어지고 길어지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이제 변호사들은 오늘 이제 결심이라 자기네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막 엄청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알고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다고 이제 이렇게 해나갔는데 엄청 지겨워서 제대로 듣지도 않았었어요. 뭐 그 기자들도 제대로 듣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정은 했었어요.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
그 피고인이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한 것은 맞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가. 예.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한 얘기가 경공모 일당의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공모 일당이 허위 상황을 설정해 놓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김동원 씨가 판사나 변호사나 그 검사들을 좀 안하무인격으로 깔아뭉개는 면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김동원이는 굉장히 화가 나 있죠. 자기가 경제 민주화를 해서 그 대기업을 자기가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 문재인한테 경제 민주화를 하기 위한 보고서도 2번이나 올리고 또 문재인이가 봤냐고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니까 화가 났고 그렇지만 그 이제 2016년도에 이제 그렇게 일을 치르고 2017년도에 일을 치르고 2018년도에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뭐 안희정이도 좋아했고 안희정을 통해서 자기네가 못했던 거를 좀 이루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했는데 안희정이가 또 아웃이 됐고 일본에 있는 교포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하니까 이제 김동원하고 김경수의 사이는 틀어지면서 댓글이 이상하게 올라오고 나니까 추미애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파 쪽에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댓글 장난하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는데 오늘 변호사가 깡그리 김동원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을 하고 김동원이 했다는 걸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그 김경수를 위한 변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브리핑 일시나 참석자들 그렇죠. 뭐 그 킹크랩에 대한 그 브리핑이라든가 거기 내용이라든가 이건 이제 직원들이 조금 김동원이가 하는 말대로 따라간다 이제 이렇게 변호사들이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브리핑 일시나 참석자들 브리핑 자료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다. 드루킹 김동원으로부터 킹크랩 설명을 들었고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연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전문 진술로 증거 능력이 없다. 이제 이렇게 잘라 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그렇죠. 뭐 김 지사가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한 것은 맞는다. 이렇게 인정을 했죠. 그래서 다만 센다이 총영사와 관련해서는 이직에 추천해도 되겠냐 정도의 이항을 물어본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한 것이 맞다면 그대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센다이라뇨. 김동원이가 이걸 원한 것도 아니고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사들이 이 주장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김 지사가 인사권자도 아니고 추천만 했을 뿐이어서 추천에 따른 이익의 제공이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경수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었죠. 김동원이가 바보가 아닌데 그 뭐 헛구성을 왜 하나요? 이제 그렇게 했고 김동원이가 그럼 김경수가 이제 피고인 최후 진술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 그 재판에 방청객들이 오는 그 경상남도에서 오는 지지자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거의 막 이제 그 지지자들이 앉아 있고 저는 뭐 이방인으로 앉아 있었죠. 근데 지난번에 한 분이 제 옆에 앉은 분이 김경수가 아주 선비 같다고 하면서 엄청 이제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김경수가 피고인 진술을 하는데 얘기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며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했다고 하는데 김경수가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물론 뭐 김동원 씨가 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건 아니죠. 대사 정도를 바랬는데 대사 정도가 안 된다면 오사카 총영사직은 그 정도는 하고 싶어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센다이 총영사직을 얘기를 하니까 김동원이가 이거는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인사 추천이 무산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반발했던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말했다. 근데 이거는 사건의 순서가 틀리죠. 김동원이한테
그 오사카 자리를 얘기한 것은 한주영이나 김경수 쪽이 먼저잖아요. 그 김동원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지방선거를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오간 얘기가 뭐 그 외교관의 특 1급 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상해나 뉴욕이나 오사카나 홍콩에 자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가능한 자리가 오사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김동원 씨가 그걸 기대한 거 아니었었나요? 그랬는데 김경수는 그 지금 킹크랩 그 시연한 것을 안 봤다고 아주 딱 잡아떼면서 거기 있는 직원들 그 이제 11월 9일 날 간 걸 아주 깡그리 무시해가면서 그 며칠 동안에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한 거 가지고 변호사들이 그 킹크랩에 대해서 시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많이 지금 물고 늘어지면서 김경수는 끝까지 킹크랩 그 프로그램을 안 봤다고 딱 잡아떼는데 아, 이제 잡아떼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 영상이라든가 사진이 없다는 것이 김동원 쪽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랬는데 26일 날 댓글 관련으로 결심했을 때 그 안철수 지지자로 보이는 여자가 와갖고 엄청 설치면서 뭐 CCTV가 있는데 왜 검찰이 확인을 안 하냐 엄청 소리를 치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판사한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CCTV가 있는데 왜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냐. 그러면 증인을 불러라.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가는데 뭐 성창호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김경수는 끝까지 킹크랩 프로그램을 안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11월 7일 날 거기 산채로 찾아가서 이 프로그램 때문에 간 게 아니면 못하러 갔겠어요. 김경수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차 마시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100만 원 돈을 주고 온 거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고 하는 게 좀 있었죠. 네. 드루킹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은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지지 모임이었다. 당연하잖아요. 김정숙이 어떻게 했어요? 경선 끝나고 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김경수 도지사는 한번 해보세요. 그런 모임에 대해 정치인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대해줬다. 근데 김동원이가 왜 삐졌나요? 드루킹이 조직장을 위해서 저의 선의를 악용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뭐 김동원이가 이 단체를 해오면서 10년이 됐는데도 뭐 일정한 성과를 못 낸 건 있어서 변호사들이 신문을 할 때 좀 그렇게 몰아간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드루킹이 조직 장악을 위해서 자기 선의를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미리 몰랐다는 게 잘못이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말이 안 되죠. 이 사람들하고 접촉한 이유가 뭐였어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접촉한 거잖아요. 그 검사들도 얘기했지만 이런 개인적인 모임을 자기가 이 사람들 사무실로 찾아가서 저녁에 3분이나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김동원이가 오늘 그 김경수 도지사가 얘기한 이거를 알면은 아마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런 요구를 당연히 관찰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 어떤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그는 드루킹 일당이 당시 문재인 후보와의 전화통화를 포함한 무리한 요구를 했었다고도 밝혔다. 이거는 드루킹이 온라인 정보 보고서를 2번이나 김경수를 통해서 문재인한테 올렸고 문재인이 봤냐고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 김동원 입장에서는 그 김경수를 제치고라도 문재인한테 확인을 해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분명히 김정숙이가 경인선 가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문재인한테도 확인해보고 싶었겠죠. 그만큼 뭐 김경수가 문재인한테 연락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았었나요? 그러면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 저들의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물어야 한다. 이거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공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빌미를 준 게 누군가요? 그러면서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대권 사건 이 얘기할 때 저는 엄청 화가 났었어요. 뻔뻔서 이렇게 짝이 없어요. 예? 지금 아니 그리고 그 2012년도 댓글에 대해서 우리 누구도 그 댓글 보고 박 대통령 찍은 사람 없어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 그 당선된 날로부터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회 쫓아내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김경수가 읽을 때 정말 제 노트에 제가 표시도 해놨지만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아주 뻔뻔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은 댓글 작업 안 하고 있나요? 지금 감찰 같은 거 안 하고 있어요? 뻔뻔스럽게 정말.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으로 공모하고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 그걸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분노를 하고 특검 조사까지 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김경수 뻔뻔하게 짝이 없어요. 아주 청와대에 있는 김유경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이 아주 뻔뻔스럽게 아주 입술 하나 안 떨리고 거짓말을 이렇게 해와요. 김경수는 자기가 자기는 그 지선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었다. 그러면서 당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욕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안 나갔을 거고 그때만 해도 자기는 박원순을 설득해서 경남 도지사로 밀고 나가라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자기가 3월 말에 뭐 그 당에서 밀었기 때문에 당에서 미는 걸 또 그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정치적인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고 하여튼 이 사람들 도리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 3월 말쯤에 자기가 그 김해시 김해에서 중도 사퇴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중도 사퇴를 한 것이 김해 시민에게 아직도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가면서 지방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생각이 있었다면 그들이 요구를 들어줬을 거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김동훈이가 주장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선 이후에 김동훈에게 지선이라는 것을 특정해서 지지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온라인의 지지자들을 만나면 대선이 끝이 아니다. 문재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달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면서 노무현의 시행착오가 뼈가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기 지선을 도와달라는 말과 똑같이 들렸다면 이런 것이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100만 원 돈 11월 9일 날 방문했을 때 시연을 보고 나서 돈을 100만 원 주면서 피자라도 사 먹어라 이런 얘기 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또 걸고 지면서 이런 얘기를 왜 진작에 물어보지 왜 안 물어봤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검사들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수 사실에는 넣지 않는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김경수가 여기에 대해서 따지고 이제 좀 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동원에게 이제 와서 의심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진실을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끝나고 나서도 그 재판이 열리는 3층이라든가 2층이라든가 쫙 깔려갖고 엄청 보호를 해주는데 거기서 누가 소리를 한번 지르기를 하나요? 그렇죠. 여투가 와서 김경수를 구속하라는 그 애교적인 시위는 해도 거기서 누가 어떤 남자가 소리를 한번 지르기를 하나요? 미친 짓을 하긴 하나요? 엄청 경찰들을 많이 달고 다니고 있죠. 예. 저도 한번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오늘은 참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25일 날 오후 2시에 선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날 이제 오전 10시에는 김동원과 9명, 10명에 대한 선고가 있을 것이고 오후 이제 2시에 김경수에 대한 선고가 있으니까 이제 두고 봐야죠. 성창호가 대통령의 특별활동비라든가 공천 개입 관련을 해갖고 선고를
때린 인간이에요. 보기에는 굉장히 점잖게 생기고 그런데 뭐 제가 대통령 재판에 봤을 때는 성창호가 안심할 수 없는 친구예요. 내년에 가서도 이 판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개 같은 재판 할지 두고 봐야죠. 그 뭐 내년에 지금 봐서 문재인이가 지금 하루하루가 위급한 상황이 아닌가요? 판사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2016년도에 그런 그 여론몰이하고 촛불의 강난을 일으키게 한 게 지금 누구예요? 성창호는 정신 차리고 판단 제대로 해야 돼요. 저희가 꼭 지켜볼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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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이 사람 우리 아들 자기